자, 얘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요. 부담부 증여예요. 요거는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얘가 양도세에서 중요하고 취득세도 많이 나옵니다. 요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말뜻을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얘가 증여를 했죠? 증여인데, 뭐라고요? 조건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너한테 공짜로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다? 네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대신 뭔가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한다. 말 그대로 조건부 증여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봤을 때는 증여한 거 맞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증여인데 양도로 본다는 얘기는 그 증여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양도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 일부가 뭐냐? 이거라는 거지. 그 증여하기로 한 금액 중에서 그 부담하기로 한 이 금액을 뭘로 본다는 거야? 양도로 보고 나머지를 그는 뭘로 본다는 거야? 증여로 본다. 이게 부담부 증여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5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갑이 을한테 증여하면서 뭐라는 겨? 여기에 은행빚 2억 원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 을 네가 내 대신 갚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갑이 지금 을한테 얼마짜리를 증여를 해주는데 5억짜리를 증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겨? 요 채무 2억을 을 네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하겠다. 이게 말 그대로 뭐예요?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러면 이 5억 중에 얼마를 양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2억 채무액. 얘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 얼마? 3억만 뭘로 본다는 거예요? 증여로 본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 설명했었죠. 왜 얘를 양도로 보냐면 이게 원래 갑의 채무잖아요. 근데 갑이 저걸 부담부 증여하면서 누구한테 떠넘겼어? 을한테 떠넘겼잖아. 그럼 갑 입장에서 뭐가 된 거예요? 채무 변제가 된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을로부터 돈 2억을 받아서 은행빚 갚은 거하고 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만큼은 양도한 걸로 봐서 뭘 내고 양도세를 내고 이만큼은 증여세를 내라. 이게 부담부 증여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3억은 증여세를 내고 2억 원은 양도세를 냅니다. 근데 둘 다 국세인데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이에요. 근데 양도세 기간이 2개월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같은 국세고 똑같은 국세고 부동산 하나인데 세금은 2개인데 둘 다 국세고 둘 다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요. 근데 얘는 3개월, 얘는 2개월이야. 날짜가 안 맞잖아. 혼돈이 오죠. 그래서 이걸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통일시킬 때 3개월짜리를 줄여가지고 2개월로 통일하겠어요? 2개월짜리를 늘려서 3개월로 통일하겠어? 줄이진 않지. 왜? 3개월짜리 줄여버리면 증여세 내는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왜 멀쩡한 이걸 줄여? 이럴 거 아니야. 근데 2개월짜리를 늘려주면 좋아하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늘린 거야. 결론은 부담부 중에서 양도로 보는 이 부분은 예정신고 원래는 다 2개월인데 누구만 얘만 증여세랑 맞춰서 몇 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온 몇 개월? 3개월 그래야 되는 거예요. 3개월. 여기만 3개월이에요. 이걸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3개월인데 다 3개월이래.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들었대. 언제? 수업 시간에. 들었지. 언제? 앞에서 계속 졸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제가 이걸 설명한 거야. 그래서 3개월 듣고 또 잠든 거야. 그 나중에 이제 뭐가 생각나? 잠결에 들은 게 생각나니까 막 우기는 거야. 3개월이라고. 아니에요. 요것만 3개월. 나머지는 다 원칙대로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쪽은 다른 건 사실 없어요. 여기만 기억하시면 되거든. 왜? 주식은 반기 말 그러거든요. 반기가 6개월이잖아. 이거 근데 얘는 정답을 안 낸다니까요. 주식을 정답으로 내진 않아요. 말했죠? 우리 부동산 세법이기 때문에 나와도 성격 쓰고 여기만 잘 보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 파생은 뭐 예정신고 안 하고요. 여기 이제 예정신고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는 해야 된다? 예정신고는 해야 한다. 자, 무슨 얘기야? 여러분 손해보고 팔아서 손해보고 손실 나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세금 안 내지. 남았을 때만 낸다고 했잖아. 근데 왜 어차피 나는 세금을 안 내는데 왜 법은 신고를 하라고 할까요? 그렇잖아. 세금 어차피 안 낼 거잖아. 근데 왜 신고를 하라고 하느냐 그 얘기지. 자 여기서 손해봤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야?
우리 얘기잖아. 본인 얘기잖아. 여러분이 지금 팔고 본인이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거지 국가에서 네가 손해봤다고 걔들이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라는 얘기야. 네 말이 맞으면 내가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대로 다 받아주면 대한민국에 세금 낼 사람 한 명도 없겠지. 그래서 얘는 의무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이건 예정이건 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정답이야. 세금 낼 게 있건 뭐는 해야 된다?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내요 생각보다. 양도 차익이 없으면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거든. 근데 이름을 못 맞춘다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은평 세무서에서 이런 일 없겠지만 야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까 너 세금 낼 거 나중에 양도세 때 신고해야 되잖아. 미리 4천만 땡겨줘. 4천만 땡겨줘. 4천 땡겨줬어.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 예정 신고할 때 세금을 정식으로 계산했더니 1억이에요. 자, 그럼 얼마만 내면 돼요? 4천 땡겨줬죠? 4천 땡겨줬으니까 얼마만 내면 돼? 6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지. 그죠? 이거 국어죠, 국어. 자, 수시 부가세액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낼 때 이를 수시 부가 미리 낸 돈이잖아. 이건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잖아. 국어인데 이게 재작년 시험의 정답이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수시 부가세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정답이었어요. 그렇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정 신고 안 하시면 뭐가 나와요? 가산세 내셔야 됩니다. 가산세 내시고. 그다음에 의무 규정이니까. 자, 그다음에 확정 신고는 1년치 몰아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는 거야. 어차피 얘가 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똑같은 거야. 종합소득세 다시 소득세니까 똑같이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예정신고를 하셨어요. 그럼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번에 2달 안에 예정신고 하고 돈 내셨어. 그럼 내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정확한 질문은요? 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그죠?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똑같은 걸 2번 할 필요는 없죠. 내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는데 내년 5월에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얘는 뭐야? 예정신고를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걔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 1월 달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얘가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신고를 했어요. 근데 5월 달에 또 팔았어요. 근데 얘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이에요.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우리 세법은요, 예정 신고를 하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팔게 되면 그 2회차부터는 이렇게 신고하시면 안 되고 앞에서 신고한 이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5월 달에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두 개 합해서 2억 원, 그래서 6에서 45 이렇게 하시고 여기 나왔죠? 요거 세금 미리 냈잖아. 이중과세니까 빼고 나머지 이렇게 신고하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신고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정 신고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1월 달 신고하고 5월 달에도 따로 신고했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뭐는 한 거예요? 예정 신고를 한 거 맞잖아. 근데 반드시 얘는 뭘 해야 돼?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신고할 때하고 합산 신고할 때 어느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합산이 많이 나와요. 왜? 얘가 누진세잖아. 누진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월 달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파셨어. 근데 이번 달에 또 판다. 근데 걔도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가능하면 언제 잔금을 하는 게 좋아요? 내년으로 넘기는 게 좋지. 내년으로. 왜? 이번 달 안에 해버리면 언제 해야 돼? 앞에 1월 달에 판 거하고 합산 신고가 되니까 세금이 더 많이 나오지. 근데 내년으로 넘겨버리면 1년 단위로 하니까 올해 1월 달 거고 내년 걸 합산 안 하거든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정답으로 많이 났었고. 그래서 요거예요. 당해년도 뭐래요?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걸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니까 이걸 앞으로 1년 동안 문제 풀 때 엄청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땡큐죠. 겁나 많이 봤던 거 나왔네? 하고 툭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정 확정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요. 예정 신고를 안 하셨어요. 가산세 부과됐죠. 근데 내년 5월 달에 또 확정 신고를 또 안 했어. 그러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정신고에서 가산세 부과되면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안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가산세 부과되는 건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면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세금 낼 게 없어요. 계산해 봤더니. 그래도 뭐는 해야 된다. 신고는 하여야 한다. 똑같아요. 그죠?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들이 이제 거기 우리 347페이지 보시면 예정신고 나오잖아? 그 동그라미 1번에 토, 건, 부, 기, 신탁, 수익권 나왔죠?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나오네요. 그게 뭐라고 돼? 세 번째 줄인가? 네 번째인가?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는 얘기는 허가가 나중에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죠? 되고. 주식은 볼 거 없어요. 주식은 347페이지. 그죠? 자,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담보 증여의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언제까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양가로 2번 과표 예정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적용한다는 얘기는 뭘 하라는 얘기야? 그래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렇게 보실 거고. 자, 넘어가서 348페이지 맨 위에 있죠. 그 다만 나오죠. 348페이지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수시 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미리 낸 돈이 있으면 걔는 빼고 나머지를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보시고. 나머지 애들은 읽을 게 없어요. 오른쪽 349페이지 확정신고 나오죠? 확정신고는 그냥 1년치 되는 거예요. 1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내시면 된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도 과표가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어도 뭐한다? 적용한다. 결론은 예정이건 확정이건 돈 낼 게 있건 없건 뭐는 해라. 신고는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재 뭐 읽고 거기까지 그런 내용만 보시면 돼요. 다 안 읽으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350페이지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분납이 나오죠. 그죠? 분납. 이걸 보겠습니다. PPT는 제가 한산취득가인데 이거는 지금 안 할 겁니다. 이제 분납. 분납은 앞전에 우리 총론할 때 했었죠. 세금을 나눠내는 건데, 자, 얘는요, 예정신고도 분납할 수 있고, 확정신고도 분납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예정신고는 분납할 수 없고, 확정신고의 경우만 분납이 가능하다. 땡, 틀렸지. 둘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금액 기준 얼마예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되는데, 기간은 몇 개월이다? 2개월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자, 아까 5월 25일이 만약에 이날이 양도일이다.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정신고는 7월 31일. 그죠? 7월 31일. 할 수 있으면 대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대답하다 잘못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속으로라도 하면 돼요. 근데 무리해서 막 입으로 내뱉으면 안 돼. 그러다가 혼자만 틀릴 수 있거든요. 아무도 대답 안 해. 자기만 용기 내서 얘기했더니 남들도 할 줄 알 때 안 해서 나만 7월 달인데 나도 모르게 8월 31일 그랬는데 틀린 거야. 나 혼자만. 그러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커요. 그죠? 창피하고 막 그죠?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안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 무리해서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틀리는 게 상관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나중에 자꾸 기억이 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문제인 거야. 모르면 질문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생각을 해보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 지금 모르니까 배우지. 내가 알면 몰라고 여기 앉아있어요. 집에서 혼자 도서관 가서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면 되지. 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앉아서 토요일 날. 그죠? 그건 아닌 거지. 그죠?
그리고 학원 다니는 게 좋은 거요. 토요일날 여기 안 있으면 지가 많이 있으면 뭐요. 집에서 시달리고 있겠지. 신랑 또 배짱이 앉아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점심 줘야지 라면 끓여봐 이러고 있을 텐데 그죠? 핑계대고 나와서 얼마나 좋아 그죠? 저도 좋아요. 전 집 있는 것보다 나오니까 훨씬 좋거든요. 그죠? 토요일은 안 좋아요. 왜? 일찍 가야 되잖아. 그죠? 토요일날은. 자, 그럼 얘가 이달이에요. 자, 그럼 2달이니까 예정 신고하고 그다음에 분납은 2개월이잖아. 그럼 언제? 이게 신고 기한이니까 지나고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요? 7월 31일부터니까 9월 30일. 그럼 세금을 요때 일부 내고 요때 이렇게 나눠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분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뭘 내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이거라겠잖아.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된다겠죠? 조문은 2천만 원 이하로 나오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나눠낼 수 있고 2천 초과는 50%까지 나눠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요쪽이고 요 기간 내 네가 얼마까지 나눠낼 수 있느냐 이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네 마음대로 나눠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초과되었을 때만 나눠낼 수 있다는 얘기는 납부 기한 내 최소한 얼마는 받겠다는 얘기야.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초과니까 1,000은 무조건 내라는 얘기지. 무조건 1,000은 받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납은 우리 앞전에 배웠죠? 우리 어떻게 하시라 했어? 그냥 무조건 기준 금액. 그죠? 그 분납 기준 금액하고 나온 금액의 50%를 비교해서 어떤 거? 둘 중에 큰 금액을 먼저 내시고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자, 얘가 만약에 1,500이 나왔다. 양도세가 1,500. 그럼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그죠? 그리고 50%는 얼마야? 750이잖아. 1,500에 50%. 750이죠? 둘 중에 큰 금액 얼마? 1,000만 원. 그럼 여기서 1,500 중에 1,000만 원 먼저 내시고 나머지 얼마? 500을 분납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1,500만 원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올해 시험에도 양도세 분납 얘기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문 하나가. 만약에 얘가 재산세 종부세다. 걔는 둘 다 기준금액이 250이거든요. 250, 둘 다 250. 자, 4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기준금액이 얼마라고요? 걔네들은 250. 그러면 요 400의 50%니까 얼마야? 200. 둘 중 큰 금액? 250. 먼저 내시고. 그럼 400이면 최대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 산수 안 되죠? 150이잖아요. 150. 450에서 큰 거 250 먼저 내고 400에 250 빼면 나머지 얼마야? 150. 산수 안 된다고 했잖아. 산수. 그죠? 안 된다니까 산수가. 그 희한하죠. 이게 안 지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뭐든지 물어보면 일단 그게 뭐 산수가 뭐가 물어보는 순간 머리가 딱 멈춰요. 정지가 돼요. 정지가 돼. 저 문 열고 나가면 복도에서 암산으로 미적분 푸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더하기 빼기를 못 한다니까. 이게 원래 그래. 이 공부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로 막 이런 걸 보니 법조문을 보니 이게 머리에 들어오냐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학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맨날 토요일마다 뭐라 그래. 아씨 오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 오늘 좀 쉴까? 막 이거부터 걱정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지. 그리고 막 굳은 결심으로 나와서 앉았더니 아씨 모르는 얘기만 계속하네. 짜증나는 거야. 아이 그냥 오늘 쉴 걸 괜히 나왔네. 지금 이러고 있거든. 지금 공부 보고 학원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오늘도 내가 진짜 힘든데 나왔다. 내가 진짜 오늘 무리해서 나왔다. 이러고 있으니까 죽겠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 공부는 엉덩이를 하는 겁니다. 누가 오래 앉아 있느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교재는 이제 거기 보시면 그냥 350페이지 맨 밑에 3번에 분납 나오죠? 거기 보면 1번에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거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나온 전례가 있으니까 예정신고도 분납되고 확정신고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0만 원 초과되면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2,000 이하면 1,000 초과, 2,000 초과면 100분의 50이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안 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가산세가 나오겠죠. 자, 이 가산세도 우리 앞전에 총론했던 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산세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할 때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건 자동으로 외워지게 돼 있어요. 하도 많이 하니까. 자, 이거는 뭐라겠어요? 요 가산세 용어가 있어요. 나중에
총론에서 그 가산세에 관한 그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다니 할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한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가산세라 그래요. 그러면 이 가산세는 무엇?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부터요. 그럼 가산세 종류는 그 의무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지. 이 의무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 신고할 의무도 있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신고 납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무가 두 개예요. 신고 납부 하나가 아니라 신고 의무도 있고 납부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도 각각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안 하시면 안 낸 거에 대해서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붙습니다. 근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렇게 돼 있죠. 뭐 써놓고 보면 교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가 잘 안 보이죠? 고체는 부정자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부정이 들어가면 고의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작정하고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얘기지. 괘씸하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했어? 걸리면 죽는다. 너도 뭘로? 세금으로 죽어봐라 해서 뭐야? 죽을 사자로 했죠. 죽을 사자는 죽을 사자 40%예요. 그러니까 부정자 들어가면 너도 한번 세금으로 죽어봐라. 죽을 사자 40%고 일반의 뜻은 뭐다? 고의성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무신고고 과소신고잖아. 그죠? 그 둘 중에 성의 표시를 한 게 누구라겠어? 성의 표시. 나는 그래도 너한테 성의 표시는 했다? 누구예요? 과소신고죠. 조금이라도 했단 얘기잖아. 그죠? 얘는 성의 표시했으니까 우리도 성의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무신고는 부정 40의 반절 20%를 내고 과소신고는 그거의 반절 10%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는 10%, 일반 무신고 20%. 근데 부정은 그렇죠? 싸가지 없는 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주고 40% 이래요. 올해 시험에 이게 나왔잖아요. 우리 양도세 말했죠. 양도세 올해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이건 진짜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건 했거든. 정답이에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5번 해가지고 무신고. 신고를 안 했대. 신고 기한에 신고 안 했대. 가로치고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그럼 40% 아니란 얘기잖아. 일반 무신고란 얘기지. 얼마야? 20. 그거 정답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딱 보고 그 문제가 1년 후에 이게 나왔다 쳐봐. 이게 난이도 따질 문제는 아니잖아. 그죠? 맞으려고 낸 거예요. 그냥 이런 식의 이 정도 수준 문제가 4문제 정도 돼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취득세는 완전 기본적인 거 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이걸 못 맞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진짜 틀린 사람이 있겠죠. 왜? 멘붕 와가지고 아까 말했죠. 한번 멘붕 오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나요. 진짜야. 제가 그건 잘 알아요. 왜? 제가 시험을 봐봤잖아요. 저도 학원 다니고 옛날에 오래전에 시험을 진짜 봤거든요. 제가 중개사법을 진짜 잘했거든요. 공법하고. 중개사법은 거의 안 틀렸었어요. 모의고사 보면.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시험 보러 딱 갔는데 1번 딱 근데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읽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지문 해석이 안 돼. 읽었는데 걔가 무슨 말인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더군다나 내가 겁나게 잘했던 과목이잖아요. 막 갑자기 오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풀었어요. 제가 그 20분 안에 풀었거든요. 보통 20분에 40분 꼬박 채웠잖아. 그게 계속 안 돼가지고. 근데 결국은 점수를 맞았어요. 다. 근데 진짜 힘들게 풀었어요. 막 그러니까 한번 멘붕 오니까 갑자기 제가 정신이 없는 거야. 이제 이게 되게 잘하는 거 하면 여기서 잘못되면 안 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뭐 밀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 알아요. 그 심정을. 그래서 그 첫 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문제 딱 봤는데 얘가 아니다 싶으면 얼른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붙잡고 늘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 보여요. 이 문제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럼 나중에 부정은 아님 이렇게 써줘. 이건 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는 시험 끝나고 나오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그때 뭐 쌍욕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심리적 요인이 되게 강해요. 그게.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면 그렇게 풀어도 결국 자기 실력대로 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실력이 애매한 사람들은 멘붕 오면 다 틀리는 거야. 근데 공부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던 대로 풀게 돼 있어요. 정신이 없어도 많이 봤던 걸 찍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은 되게 어렵게 봤다고 하는데 나중에 채점해 보면 그 점수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자꾸 실수가 되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고 별거 없다니까.
근데 그런 것만 잘 하시면 돼요. 1년 동안. 그죠? 그리고 돈 안 내시면 일수 찍어요. 하루에, 이거 수정이 안 됐지? 20인데? 죄송합니다. 아까 PPT 제가 했는데 왜 이러죠? 자, 얘는 하루에 일이 얼마? 10만 분의 2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럼 자, 10만 원을 체납하면 하루에 22원씩 추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내시면 두 가지 플러스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크죠. 이거 신고 기한이 오늘이야. 오늘까지 신고 안 하면 그 다음날 가면 바로 20%예요. 그리고 계속 돈을 안 내. 10일 후에 냈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미납 금액에 하루에 0.022% 며칠 지났어요. 10일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낸다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은 근데 다 똑같아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다 같고 나중에 뭐 여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안 해요. 여기 뒷부분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이게 뭐 법이 왜 복잡하면 국세지방세를 같이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꼭 국세를 먼저 해요. 같은 내용인데 그 지방세를 나중에 해요. 그 가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세지방세가 틀려요. 그 개정 저기가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해석이 틀린 거야.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이거 나중에 제가 하긴 할 건데 지금 계획에는 1월 달에도 안 하고 그 자세한 얘기는 3월에 할 얘기예요. 왜? 1월 달에 하면 머리 지진나거든 또 막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 1월부터 또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또 오자마자 이런 거 하면 또 결심하면 뭐하니 어차피 어차피 머리 아프네 이렇게 되니까 그죠?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어쨌든 요렇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가세는 이 뜻이 뭐라겠어요? 부가가 뭐라겠어? 부가 추가로 덧붙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낼 때 여기에 플러스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런다 했죠. 덧붙여 내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 그런 식이죠. 그러면 이 부가세는요. 나중에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부가세 종류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예요. 3개인데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부가세는 2개만 배워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2개인데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이 2개만 부가세라 표현을 해요. 하나는 국세고 하나는 지방세라고 그랬죠? 자, 어떤 게 지방세예요? 누가 봐도 이건 지방세. 초딩한테 물어봐도 지방세. 이거 지방세, 예, 국세겠죠. 그 부가세 어떻게 정리하시라 했어? 여기 3개가 지방세거든. 그죠? 이 2개가 국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지방세는 뭐가 붙어? 지방세가 붙고 국세는 국세가 붙어요. 그럼 여기 셋 다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얘는 국세니까 농특세, 농특세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겠죠? 뭐 취득세는요. 지방교육세 붙고 또 뭐 또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도 붙어요. 그러니까 쟤는 지방세인데 부가세가 2개인 거야. 취득세 자체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붙는데 얘가 10%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가세라고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20%예요. 그럼 그 20% 외울 필요 없고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럼 부가세는 정리하면 하나는 국세, 하나는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세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뭐가 붙어요?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공통으로 붙고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는 국세인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 이건 나누면 되고 뭐만 조심하시라고? 취득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농특세가 추가로 붙는데 얘는 몇 %고? 10%고 나머지 부가세라고 나오는 것들은 다 몇 %다? 20%다. 그럼 부가세는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나중에 왜 부가세가 2개인지를 설명을 하겠죠. 어디 가서 취득세 가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부가세 관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교재는 뭐 거기 351페이지에 양도소득세, 가산세 그래가지고 거기 뒷장까지 있죠. 352페이지까지. 이게 법조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거는 기본 조문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가산세 같은 경우는 이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책을 읽는 것도 있고 안 읽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안 읽고 넘어가는 건 여러분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봐도 되거든요.
이런 것만 알면 개념만을 풀 수가 있어. 그럼 나머지 읽어가는 것들은 이제 지문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안 읽은 거 굳이 여러분 무리해서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책 같이 읽는 것만 여러분 나중에 정리하시면 돼. 엉뚱한 것도 하는 사람 있어.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꼭. 그죠?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요. 시키는데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건 하세요. 그럼 하고 이건 하면 안 돼요. 그것만 잘하면 돼. 본인이 생각해서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여기서는. 그게 제일 합격의 지름길이니까. 뒷장에 뭐 이런 이상한 얘기 많이 있죠. 기한의 신고 이런 것들은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그냥. 그죠? 그다음 어디 가면 돼요? 359페이지 가면 마지막 12번에 뭐 있어요? 부가세 나오지. 359페이지 부가세. 그죠?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국세니까 농특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끝이에요. 자세히 볼 거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뭐가 있어요? 비과세가 나와요. 비과세. 비과세란 말은 뜻이 뭘까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과세를 안 하니까 세금을 낼 일이 없다는 뜻이죠. 여기에 입주권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입주권은 거의 시험에 잘 안 내기 때문에 나중에 잠깐 보시면 되고 요 4개가 기본인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 2개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제목만 나와요. 만약에 나오면 제목만 알면 돼요. 나머지 2개였고 2번하고 3번이 시험에 나와요. 올해 시험에 여기 나왔어요. 1주택 특례가 올해 시험에 출제됐어요. 가로치기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28회 때 29회 때 나오고 안 나오다가 올해 시험에 나온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2개 위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농지 교환 분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농지를 서로 교환하거나 나누거나 합한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분이 분합이 뭐냐고 물어보던데 별게 없어요. 분합 이런 거 예를 들면 땅이 이렇게 돼 있어. 땅이 농지가 이렇게 돼 있어. 농사짓기 겁나 불편하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건 한쪽에 사버리면 되는데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나눴어요. 똑같이 반듯하게 잘라. 그리고 이건 얘 갑 거니까 얘한테 주고 얘는 이렇게 주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어떻게? 얘 합이라고 얘 합이라고 나누고 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교환이란 말 자체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땅을 팔아요. 갑이 10억짜리 농지를 을한테 팔았어요. 이게 둘이 이렇게 매매를 한 거죠. 근데 갑이 농지를 10억에 팔았는데 얘가 어디서 소문을 들은 거야. 야, 농지끼리 서로 바꾸면 뭘 해준대? 비과세 해준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지.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래요? 야, 혹시 너 농지 없니? 그랬더니 있다는 거야. 농지 있어? 오, 잘 됐네. 걔 얼마 정도 하는데? 한 지금 1억 정도 한대. 그러니까 갑이 뭐라 그래? 아, 잘 됐다. 그러면 네 1억짜리 농지 있잖아. 요거하고 내 10억짜리 농지를 교환한다고 자. 그럼 뭘 받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차액 9억을 얘 뭘로 줘? 현금으로 줘. 그럼 되잖아. 그죠? 현금으로 주는데 계좌이체하면 얘들이 눈치챌 수 있으니까 사과 박스 있지? 하는 거 있지?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져와.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위에 사과 몇 개 넣고 밑에다 깔아가지고 바닥에 깔아가지고 가져와. 이렇게 고려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 인정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세금 낼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법에 규정이 있어요. 교환하면 내가 비과세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 요 차액 있죠. 요 차액이 일정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 요 차액이 둘 중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일 때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큰 금액이 10억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4분의 1 이하면 10억에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자, 가만히 있어봐라. 10억에 4분의 1이면은 그죠? 2억 5천이죠. 2억 5천. 그죠? 2억 5천. 9억이죠? 4분의 1 넘었죠?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얘기야. 그래서 그 조건이 중요해요. 4분의 1 이하. 자, 금액이 너무 크니까 산수가 안 되니까 작은 금액으로 가보겠습니다. 1억 7,600. 자, 이때 차익이 얼마예요? 2,400이죠. 2,400. 그럼 이게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둘 중 큰
토지 얼마? 1억. 이거의 얼마? 그죠? 4분의 1이야. 1억의 4분의 1이면 2,500만 원이죠? 그럼 얘는 2,400이니까 뭘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받을 수 있지. 이해가시죠? 그 얘기야. 얘가 만약에 7,400이다? 그럼 2,600이네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4분의 1을 초과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은 얘가 제 기억으로 19회 20회 때인가 그때는 얘가 가로치기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단독으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단독은 나온 적 없어요. 근데 뭐가 나와요? 지문으로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4분의 1이야.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환 조건이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둘 중에 어떤 거요?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일 때면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죠. 19회 때는 여러분 나중에 기출본 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냈어요. 단독으로. 근데 부등으로 나왔어. 부등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기억에 10억 마이너스 Y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얼마 해서 골라라. 여기서 비과세 요건 충족되는 맞는 걸 골라라. 여러분 이런 문제가 1번부터 얼마보다 크고 이렇게 나왔어.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 아이씨 넘어가. 왜? 나는 부등호는 다시는 안 볼 줄 알았거든. 부등호는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더니 시험 문제에 막 그도 10억 원 빼기 Y1 뭐 이렇게 나온 거야 막. 그 진짜 많이 틀렸어 이거요. 다 찍었어. 근데 이거 푸는 거였거든 이거. 그러면 그 지문이요. 뭐 A농지 가격은 뭐 얼마고 B농지 가격은 Y1인데 뭐 이러니까 거기 보면서부터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정신을 가만히 차리고 보면요. 10억 금액이 하나밖에 없잖아. 얼마? 10억. 그러면 4분의 1 이하가 비과세잖아. 그럼 10억의 4분의 1이면 얼마야? 2억 5천이죠. 그럼 어쨌든 정답이 되려면 거기에 뭐가 나와야 돼? 2억 5천이 나온 것만 정답이 되거든. 근데 그 문제 5개 중에 1번하고 2번만 2억 5천이 나왔는데 이제 2억 5천이 왼쪽에 2억 5천이 오느냐 오른쪽에 2억 5천이 오느냐 이것만 찍는 거지. 2억 5천이 오른쪽에 와야 돼 왼쪽에 와야 돼요. 10억의 4분의 1 이하여야 되니까 2억 5천보다 크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제일 큰 금액이 얼마야? 2억 5천이 제일 큰 금액이지. 그럼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2억 5천이 오른쪽에 와야 돼. 여기 와야지. 2억 5천. 이게 차익이니까 뭔지 모르 얘보다 크면 안 되잖아. 그럼 오른쪽에 2억 5천이 와야 정답이에요. 그게 1번이었어. 그럼 걔가 정답이지. 근데 이거는 정신이 말짱할 때 얘기고 그 나와서 차분하게 생각했을 때 얘기고 시험 볼 때는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막걸리 2잔 먹고 막걸리 한 2-3발 먹고 아직 술 덜 깨서 얼떨떨 이 상태에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때 가면 이게 개념이 안 서. 이미 끝난 거야. Y2원 하는 순간 장렬하게 3번 딱 찍고 죽는 거지. 그죠? 답은 1번인데. 이렇게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4분의 1 이하 있죠. 요것만 잘 보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죠? 얘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다른 건 됐고 그 과표 세액 산출 개정 방식 있죠.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세금계산 어떻게 한다 했죠? 양도 파른 금액에서 제일 먼저 뭘 계산하라 했어요? 얼마 남았니 먼저 계산한다 했죠? 그럼 파른 금액에서 뭘 빼줘요? 경비 빼주고 남으면 그걸 양도 차익 그런다 했죠?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빼준다 했죠? 여기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그냥 여기 가서 할게요. 이거 틀려면 또 한참 가면 한참 가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자, 요 표만 보고 요거만 할게요. 여기 그죠? 이거만 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그죠? 이렇게 해서 뭐부터 해요? 일단 얼마 남았는지 먼저 계산한다겠죠? 그럼 판 금액에서 경비 빼고 남으면 그리고 공제 2가지 해준다겠죠? 양차장이니까 여기서 뭘 빼줘요? 장기부여 특별공제 빼주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양소기니까 기본공제 과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그냥 간단하게 전체 내용 설명을 마칠 겁니다. 얘가 실거래가 얘도 실거래가로 가라겠죠? 실거래가가 인정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되면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 환이 뭐예요? 환산취득가액. 순서 바뀌면 안 되고요. 환산취득가액은 말 그대로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적용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추계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가게 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거 말씀드렸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네가 잘못한 건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아까 한 것 중에는 뭐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가지만 가산세는 네 잘못이고, 보유 관련 조세는 거래와 관계없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지연 등의 연체이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약정으로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걔는 포함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담행위 있죠.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시가 초과 인정 안 되고, 현상 유지 비용 수익적 지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양도 간접 비용 이런 게 있고요. 이미 필요 경비로 산입이란 말 나와. 무슨 뜻이라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미 제가 저쪽에서 공제가 됐다는 얘기지. 여기서 또 빼주면 이중 공제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뭐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되면 장특공제 보면 되죠? 얘 뭐 빼준다고 했어요? 물가 상승분. 그래서 얘가 외국 걸 팔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우리나라 걸 팔았을 때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니까 몇 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돼? 3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고, 특별공제니까 토지, 건물, 그리고 입주권.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 공제가 된다는 거야.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만 해주고요. 승계취득은 받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물건별 공제이기 때문에 팔 때마다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공제율은 1년에 몇 %를 빼줘요? 2%. 그죠? 그래서 2, 3은 6, 해서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 30%. 근데 고가주택 실거래가 12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는 아무것도 안 되죠. 보유기간 안 따지고 대상 안 가리고 다 돼. 딱 하나만 안 돼. 뭐 미등기. 그래서 얘는 공제를 얼마 해줘요? 연 250. 꼴랑 연 250. 그것도 부족해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표, 세율하고 아까 우리 부가징수에서 예정신고만 설명하면, 토지 등은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한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그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언제? 허가 기다렸다가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러시면 되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양도세 예정신고는 몇 개월, 증여세하고 맞춰서 걔만 몇 개월에서요? 걔만 3개월이다.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시면 돼요. 근데 예정신고든 확정이든 세금을 낼 게 있건 없건 신고는 뭘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미리 된 돈이 있다. 그러면 그 수시부가세금 빼고 나머지 내시면 되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안 하시면 당연히 가산세 부과되고요.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부과되는데 확정신고를 또 안 했다. 추가로 가산세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뭐다? 같은 연도에 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파시면 합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따로 신고를 하신 분은 반드시 뭘 해라?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분납 배웠죠? 분납 1,00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어요. 2개월 안에. 그죠? 얼마 분납할 수 있다? 그건 어떻게 정리하시라 했어요? 기준금액 1,000하고 그 금액의 50% 비교해서 큰 금액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내시면 되는데, 또 하나 조심할 건 예정신고도 분납이 되고 확정신고도 둘 다 분납이 된다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과소는 성립표시했으니까 10, 부정자 들어가면 무조건 얼마? 너도 한번 죽어봐라. 40. 납부 안 하시면 납부지형 가산세 1일 10만 분의 22. 그죠?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두 개가 있는데, 국세는 국세인 농특세가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인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누구만 조심하라고? 취득세는 국세인 농특세가 추가로 붙는데 걔만 몇 프로다? 10%. 나머지 몽땅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1주택 비과세 있죠? 요거 정리하고 취득세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맨날 와서 멍 때리고 앉았다 가는 것 같지만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결석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 그러면 돼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결석하지 마시고 나오시고요. 이거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